와우! 스페이스X가 건설 중인 두 번째 스타쉽 발사 타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쯤 완성될까요? 이 스타쉽 블록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발콘군은 실패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부스터 및 비행 준비 테스트. 스타쉽5의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발사를 하기 전에 추가 테스트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로가 폐쇄되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모든 도로 폐쇄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것이 많은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10일부터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살짝 엿보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스타쉽이 다음 부스터인 부스터 12점을 통해 우주로 발사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마친 지상 지원 장비를 처음 점검하기 위해 부스터에서 약간의 배기음이 관찰되는 등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낸 것은 점화기 테스트였습니다. 차량에 있는 것과 비슷한 점화 플러그가 거대한 횃불과 비슷한 이 점화기에 의해 점화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로켓급 품질의 거대한 그릴 라이터입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7월 4일 바베큐에 충분한가요? 모든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의 테스트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스페이스X가 수행한 여러 테스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테스트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스터에서 서리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기 직전에 탱크 팜이 스프럽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서리 라인은 과거에 관찰한 것보다 훨씬 얇았으며 이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상황이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서브 쿨러와 관련된 조치도 없었으므로 이 테스트가 다르게 수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테스트 체제 또는 잡기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항상 읽는 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외에도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테스트된 유일한 것이 아닌 우주선의 빠른 연결 해제에 대한 전속 후퇴 테스트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매 비행 후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켓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주선의 부스터 엔진의 빠른 연결 해제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기동은 비행사점. 우리는 부스터 12 전체 탱크 테스트와 필수적인 선박 급속 분리 테스트 외에도 그리드핀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팔콘 9 부스터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이 핀은 착륙을 위해 지상으로 접근할 때 부스터를 대기권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스터를 타워 캐치로 유도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환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끝인가요? 스페이스X는 더 이상 테스트를 할 능력이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그들은 도로 폐쇄를 했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널. 스페이스X는 다시 한번 부스터에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이 충전은 그날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이것이 테스트의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네, 문제의 테스트는 스핀 프라임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흐르고 엔진이 계획대로 장착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는 모든 엔진 요소의 극저온 추진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추진제 테스트만 하면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큰 테스트 전에 수행해야 하는 마지막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33 엔진으로 멋진 정적 화제였습니다. 수많은 도로 폐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고 있을 때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워 건설 및 미래 우주선 개발. 관례대로 이미 진행된 경우 여기에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이 로켓의 테스트는 스페이스X에 의해 완전히 가속화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은 이 부스터에 필요한 거의 모든 테스트와 일부 새로운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와우! 벌써 부스터 12 이륙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걸 스페이스X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요? 이 농담이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시겠죠? 스타베이스의 미래를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궤도 발사대 B구역이 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인가요? 제대로 읽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러한 모든 연습을 통해 타워 B의 첫 번째 부분을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관과 내부가 아직 분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섹션이 존재하고 관련 절차가 이미 설치되었으므로 매우 짧은 시간에 완료될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마천루가 날아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 위치에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10일 저녁 산체스에서 발사장까지 이동한 타워 세그먼트 번호 2 지점이며 발사대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 폐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마침내 이 타워를 쌓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타워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최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A타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 부분이 자리를 잡은 직후 크레인이 분리되어 두 번째 부분과 연결되었고 이는 이제 두 번째 부분도 언제든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바로 뒤에 있고 일부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산체스와 공유할 멋진 소식이 있으니 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전히 한 곳에서 7개의 타워 세그먼트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포트에 배치된 2개의 타워 부품 중 하나는 8월 10일에 좋은 도로 폐쇄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터 12에서 점화기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도로 폐쇄 중에 스페이스X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총 6개가 되지만 앞서 7개를 언급했으므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스타베이스 시간으로 10일 새벽 1시에 스페이스X는 누락된 타워 2의 마지막 부분을 산체스로 운송하여 적재 준비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 마지막 두 타워 부품이 건설된 후 스타베이스로 운송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해왔습니다. 아직 누락된 타워 B의 유일한 구성 요소는 드럼롤 부탁, 브라운스빌 항구에서 여전히 도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캐치암, 그리고 재설계 중이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선박 빠른 분리 스크디입니다. 이제 마침내 다른 부품들과 함께 산체스에 도착했으니 이 두 가지 부품만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그래요. 괜찮아요. 스페이스X가 이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생산 현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우주선인 우주선 30전부터 새로운 열 차폐막을 만드는 작업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행사점에 탑재된 우주선 29점은 열 차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행호점에 탑재된 우주선 스페이스X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방 플랍에 있던 타일은 이미 모두 교체되었으며 자세히 보면 사실상 몸체 전체가 새 타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교체되지 않은 유일한 타일은 가장 높은 곳이나 전면에 위치한 파일럿의 파일럿입니다. 또한 플랩의 앞쪽 가장자리와 이음사해 등 몇 군데에는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타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교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교체된 타일의 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주선 30점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제작되고 있는 많은 선박 중 하나에 불과한데 자매 선박인 우주선 31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메가베이 2점으로 접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턴테이블로 옮겼고 그것이 우리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링 부품을 서로 용접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소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불과 몇 시간 후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제는 스페이스X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엔진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턴테이블로 옮긴 목적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새로운 배럴 조각이 하이베이에서 현재 비어있는 메가베이 이스탠드에 옮겨지는 것이 목격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른 부품과 결합되어 턴테이블에 고정되어 들어 올려졌습니다. 즉, 이 부품이 도착하기 전에 선박을 사용하여 몇 가지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배럴 부분은 B14.1과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테스트 물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14.1에서 본 것과 유사한 추가 슬래핑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테스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페이스X가 메이시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새로운 구조 테스트 캠 크러셔에서 이 부분은 메가베이에 새로 설치된 기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배럴 조각을 결합하는 용접 로봇과 같은 점, 이 모든 작은 테스트 기사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발사와 함께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이러한 더 작은 테스트 기사는 짧은 시간에 주제를 시연하거나 반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가베이 근처에서 우리는 여러 배럴 섹션을 발견했고 이것이 그중 하나였죠. 당시에는 메가베이 이밖에 이 수조 하나만 있었는데 다른 구간과 달리 이 수조는 이전 며칠 동안 있던 첫 번째 메가베이 외부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테스트 탱크의 추가 조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위치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6월 중순경 메가베이에 쌓이기 시작한 부스터 15 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링이 비행8 점에 있을 가능성, 8번째 궤도 시험 임무를 위한 하드웨어를 논의하는 동시에 비행 5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이 두 부분은 지난주에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부분도 아닙니다. 스타쉽 블록 2 및 코뿔소 업그레이드. 지금 당장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이 배럴 부분은 앞서 다룬 것과는 달리 추진제 저장 용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선의 노즈콘을 위한 링 부품으로 탑재물을 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우주선의 경우 탑재물은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개별 스타링크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거대한 컷아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우주선에 장착된 후 PAS 분배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지금 치료해도 될까요? 새로운 추징이 조립체로 보이는 것도 이 컷아웃 덕분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립의 목적은 우주 진공 상태에서 우주선의 방향을 유지하고 비행 중 발생한 것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점 통제력을 잃은 후 우주선은 다른 방향으로 대기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반면에 그쪽에는 열차폐가 없습니까? 또한 스페이스X가 우주선의 리프팅 포인트를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도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앞쪽을 향한 플랩 아래에 위치했으므로 처음에는 앞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리프트 포인트를 그 위치에 배치하면 열 타일이 자주 깨진다는 결론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망치고 싶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경사항에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일반 우주선의 일부가 아니라 곧 출시될 블록. 이 우주선의 설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시험 비행 중에 수집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블록 1 우주선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33점 이 프로토타입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진전이 있었습니다. 14일까지 블록 2의 완전한 노즈 코니 하이베이에 들어갔고 7번째에 이르러서야 노즈 콘을 완성했습니다. 힌지 포인트가 앞쪽을 향하는 수정된 플랩은 재진입 시 플라즈마 흐름의 궤적에서 더 멀리 이동하여 비행에서 보았던 힌지 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점 좌연 방향을 향한 측면에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덮는 완전히 뚜렷한 열차폐가 있습니다. 노즈콘의 좌측에는 새로운 카우벨 통풍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는 고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상 처리 포인트가 최대 위치로 이동되었습니다. 곧 여기에 블록 2점 이후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와우! 캔크러저 2.0 및 스타쉽의 구조 테스트. 스페이스X의 속도로 인해 플래시가 느려 보이기 시작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시로 넘어가면 스페이스X 팀이 캔크러저 제작을 다시 시작하면서 더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덕분에 구조 테스트 조립체의 다음 링의 수직 섹션이 제자리에 있고 팀이 연결할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발사 시 힘을 시뮬레이션하는 우주선의 구조적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며 우주선 발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베일을 세는 네 번째 섹션이며 마지막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를 위해 훨씬 쉽게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러한 가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도 동일한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가 크러셔의 베이의 추력 시뮬레이터 경사로를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엔진이 있는 곳에 연결되어 석갈에 엔진의 추력을 시뮬레이션하여 설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있었던 스페이스X의 팔콘 9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로켓은 일단 재사용을 현실화하고 발사 가격을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뜨려 발사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또한 팔콘 9는 325번의 연속 성공으로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행진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배치를 일상적으로 발사하는 과정에서 로켓의 기본 규칙 중 하나를 금방 떠올렸습니다. 우주는 어렵습니다. 2단계 연소 중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여 예정에 없던 신속한 분해 RUD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이스도 가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단순해 보이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사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고 팔콘 9의 일단 멀린 엔진 9개가 모두 작동하여 로켓을 약 2분 만에 약 8,000km 또는 시속 5,000마일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정 궤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나머지 속도는 로켓의 2단에서 나옵니다. 2단 연소 후 약 1분 30초가 지나서 이걸 봤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색 단열 담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변동이 심한 우주 공간의 온도로부터 아래쪽의 섬세한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도는 햇빛이 있는지 그늘이 있는지에 따라 수백 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온도로 인해 아래쪽의 섬세한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팝콘 봉지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는 무언가 정상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부풀어 오르게 만든 가스는 빠져나갈 길을 찾아 얼음 결정으로 얼어붙기 시작했고 엔진 연통으로 불꽃처럼 떨어졌습니다. 정말 멋지게 보였지만 이 모든 가스와 얼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스페이스X 덕분에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는 엔진의 파워헤드 배관에서 액체 산소가 누출되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이 연소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엔진이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를 수행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다른 많은 펠컨 9 임무와 같았다면 약간의 장관을 더한 완벽한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스타링크 임무는 쉘 번호 9점 쉘 번호 모. 스타링크 위성의 각 배치에는 지정된 궤도 그룹 또는 쉘이 있습니다. 각 쉘은 고도가 다르며 더 넓은 커버리지를 위해 쉘에 있는 위성은 서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위성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쉘에 발사되었기 때문에 로켓의 속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궤도에 최대한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발사 궤적이 필요했습니다. 이 더 효율적인 궤도는 처음에 모든 작업을 하는 대신 비행 후반에 엔진을 다시 점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엔진이 다시 점화하려고 하면 너무 잘 불이 붙는다는 문제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첫 번째 연소가 완료된 후 스페이스X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종료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엔진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가 살아남아 위성을 발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성들은 모두 약 135km의 매우 낮은 궤도에 있었으며 스페이스X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사 직후 모두 재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출이나 로드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겉보기와 달리 상당한 누출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누출이었다면 추진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스웰 9.5의 이전 발사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누출이 가시화되기 전과 후에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빠르게 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추진제가 더 빨리 손실되어 가벼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 현상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첫 연소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엔진 재점화를 시도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엔진 점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누출이 발생하면 고압이 필요한 특정 영역의 압력이 감소하여 추진제가 역류하거나 잘못 혼합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러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스페이스X와 주력 제품인 펠컨 9 로켓에 어떤 의미일까요? 안타깝게도 스페이스X가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안 펠컨 9와 펠컨 헤비는 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집은 매우 조용해질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상업 우주 비행인 폴라리스 더 나사의 크루 9 및 기타 많은 미션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페이스X와 FAA는 로켓이 고객과 대중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펠컨 제품군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 정부가 왜 중복성에 대해 그토록 탄호한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펠컨 제품군이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착륙한 상태에서 나사는 우주 비행사를 다시 ISS로 수송하기 위해 소유주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는 이제 스타라이너가 검증되었다고 가정하면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스페이스X가 빠른 변화와 유연성으로 유명함으로 필요한 변경사항이 무엇이든 신속하게 찾아서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